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논을 갈아엎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순창 지역 농촌 들녘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트랙터가 전소해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88번의 정성과 손길이 필요하다고 해 지정된 쌀의 날이 바로 8월 18일입니다. 하지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은 급기야 논을 갈아엎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논벼가 트랙터 바퀴에 쓰러집니다. 논을 갈아엎는 농민도 이를 지켜보는 주민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쌀값 하락 막아내고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부터 계속 하락세입니다. 최근 쌀값은 80kg짜리 한 가마니가 17만 2천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22% 넘게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도 7%가량 낮은 가격인데 4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김제 지역 농민단체들은 트랙터 2대를 동원해 4천여 제곱미터의 농지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 과잉 생산이나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정부나 농협이 벼를 매입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 격리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쌀값 하락세가 뚜렷했지만 시장 격리는 올해 2월 들어서야 세 차례에 나눠 진행되면서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것. 농민들의 거센 요구가 밀려 실시한 세 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도 어처구니 없게 역공매 최저 가격 입찰이라는 방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농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신곡 수매까지 20만 톤가량의 농협 재고쌀이 남을 것으로 보고 추가 격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곡과 신곡에 대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 9월 중순까지 수확 예측량까지 조사가 마치고 난 이후에 선제적 격리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농민단체는 저율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연간 40만 8천여 톤의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을 막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쌀값이 떨어지는데도 지금 현재 수입쌀이 시중에 나돌고 있고 지금도 공매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은 결계 쌀값이 떨어지는 것은 수입 농산물이 수입쌀이 원인이고 그리고 정부의 대처가 아니라기 때문에 쌀 소비 감소와 공급 과잉, 때늦은 시장 격리까지 농민들은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농촌 들녘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순창군 소방서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순창군 쌍치면의 한 논에 주차돼 있던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트랙터가 전소해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8대와 인력 21명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19일 소송 대리인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 도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한 만큼 우리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재임 때인 지난 2019년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로 2019년 시작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일단락되게 됐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훈식 장수군수의 친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군수의 친형 A씨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인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동시수신 대상자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대표 브랜드 쌀 단풍미인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되는 단풍미인 쌀은 20톤 4,500만 원 규모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정읍시는 올해 안에 쌀 10톤을 미국 뉴욕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정체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읍시 대표 브랜드인 단풍민 쌀의 이미지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오는 9월 치러지는 제59회 전북도민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를 돕는 자원봉사단이 구성됐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제59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18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단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김진석 위원장을 추진단장으로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행사 기간 동안 교통과 안전,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원이나 선수들이 이렇게 오셔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봉사단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할 것입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농업정책인 벼무인항공 공동방제가 농가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군은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벼무인항공 공동방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제는 벼 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약 외에 영양제를 추가 지원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임실 벼 재배 농가들이 벼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항공방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전국 월간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0.08%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는데요. 반면 전북은 올해 들어 매달 변동률이 상승하면서 누계 변동률이 2.9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변동률도 0.4를 기록하면서 강원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는데요.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 2.36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8개도 지방의 평균치인 0.009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 지역의 경우만 나홀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저평가받아왔던 소형 구축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꼭지점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을 전망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에 앞서서 국민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는 매듭장 등 7건을 도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는 56종의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 최다 규모로 전북 문화의 힘을 방증한다고 도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씨와 판소리 수군가 김세미, 자수장 이정희 박미애, 가야금산조 송하자, 영산작법 보존회 지화장원 분야 김환섭, 삼배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 삼배마을 등입니다. 이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에는 매달 100만 원의 전수 활동비와 공개 행사비 등이 지급됩니다. 오정 전통예술보존회가 주관하는 신광대가 동초제 5바탕 판소리가 20일 오후 2시 정읍시 연지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전북은 17개 광역시 가운데 동초제 5바탕 소리 예능 보유자를 지정하고 전승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전국 최초 동초제 5바탕의 판소리 예능 보유자가 모두 참여합니다. 고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 김청만 명고와 그의 제자인 정읍사 시립국악원 고법반 박상주 교수가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